네, 여러분 또 토요일 하루도 평화롭게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10월 마지막 주 10월 27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자와는 좀 다르게 좀 많이 좀 어려워요.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골라내기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뭔가 좀 어설퍼 보이는 인기마들, 이런 마필들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어떤 비인기마들이 좋아진 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전개나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 해서 하나씩 경주마다 좀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마리가 출전해 오늘 첫 경주입니다. 로드란이 있고요. 송환플레이어, 이 송환플레이어, 예, 430kg인데, 탄력이 정말 이런 마필들입니다. 제가 토요일자에서도 뭐 비루투스나 이런 500kg 넘어가는 그런 뭐랄까 좀 경직된 몸을 갖고 있는 마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송환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430kg인데도요 주폭이 500kg짜리만 해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나갑니다. 왜 그래요? 유연하기 때문에 신장력이 좋게 나와요. 유연하니까 신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뻣뻣하면 아무리 500kg라도 자기 주폭밖에 안 나와요. 이만큼밖에. 예. 아무튼 이 경주는 뭐 로드란이 선행이고 보헤미안이 선행 외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보헤미안이 선행을 가든 로드란이 선행 가든 누가 선행을 가든 감을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직 모래를 좀 안 맞아봤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경주죠. 그렇다고 해서 송환플레이어가 뭐 깡바닥에서 경주를 펼쳤는데 모래를 또 얼만큼 피해갈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경주이기 때문에 첫 경주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해 있는 마찬가지죠. 8번 졸리로저가 선행이고 굿마운트도 이 굿마운트도 보면은 450kg짜리인데 정말 뻣뻣해. 이 비루투스보다. 지난번에 좀 참으니까 그나마 이제 꾸역꾸역 뛰죠. 근데 상대가 없어서 이 두 마필을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졸리로저가 지금 이혁기수가 선행을 가고도 어떻게 탔어요? 선행 갔을 때 이 3코너에서 4코너를 돌아 내려올 때 어때요, 말이? 고개를 이렇게 들고 바깥으로 막 나가야 돼. 나 귀찮다 이거야. 뛰기 싫어. 아니, 모래를 안 맞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냥 상대성으로? 상대성으로 그냥 상대가 없으니까 니네들 그냥 그렇게 뛰어도 와. 그런 거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배팅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설령 들어온다 치더라도 기수가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와 있다라고 해도 배팅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뭐 꼭 이 경주를 모시겠다. 그러면 삼복승식 하나 좀 추천하고 가지. 뭐 이렇게 좀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이 12번 뉴드림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또 얘기하네. 그런데 제가 그날 추천드리면서 뭐라 그랬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모래를 맞으면 이마필이 좀 뒤로 간다. 뒤로 가죠. 네, 그 이전에도 그랬죠. 이전에 누가 탔죠? 다나카 기수가 탔 때. 근데 그날 추천드린 이유가 뭐냐면 얘가 450kg밖에 안 나왔더니 주폭은 작은데 주폭은 크지 않은데 리듬이 좋더라고요. 그 조결 때 보면. 그래서 그거만 조금 피해가면은 라스트에서 어떤 저 리듬 때문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모래 맞으니까 또 뒤로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12번 게이트, 12번. 그러니까 모래를 안 맞고 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다시피 여기 이렇게 가 있는데 내가 느렸어. 원로 기수가 느려서 얘네들이 이렇게 쭉 빠져나갔을 때 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 뭐 1번 게이트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뭐 12번 게이트의 유리함이 뭐예요? 얘가 지금 갖고 있는 단점, 두 번 실전에서 보여준 게 뭐예요? 모래 맞으니까 뒤로 가더라 이거야. 근데 12번 게이트인데 일로 안 가고 일로 들어와 버리면 1번 게이트나 뭐 12번 게이트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조금 거리 많이 뛰어가지고 뭐 좀 덜 맞아요. 뭐 1번 게이트 처음부터 안 맞았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12번에서 여러분들 이거 아시냐고. 일로 들어갈지 일로 탈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주는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 딴지 걸지 마십시오. 이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누구나 합니까? 뭐 누가 알아요 도대체? 기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또 상황에 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게요.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빠른데 내가 여기 있어. 근데 나 혼자 여기서 이렇게 바깥으로 도는 건 말이 안 되죠. 들어가야죠. 제 얘기는 선입권에서 같이 나왔을 때 바깥으로 돌아라, 횡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무척 빨라가지고 내가 여기서 혼자 이렇게 1200을 뛰면 안 되죠. 같이 갔을 경우에 바깥으로 도는 얘기. 근데 일로 12번 게이트인데 얘네들 쫙 빠져나가는데 나 혼자 꼬바리에서 쫙 나무 밑으로 도는 그런 경우, 예를 들자면 그런 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럴 경우도 있죠. 얘가 순발력이 없으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뒤처지는 순발력이 아니기 때문에 외곽으로 도는 경우도 좀 염두에 두자.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팅 강도가 세지면 안 된다. 그것도 복승식이 아니라 다른 막건을 좀 활용해 볼 수 있다. 쉴 수 없으면. 근데 쉴 수 있으면 그냥 쉬시는 게 좋죠. 들어오면 억울해. 저게 진짜 들어오 3차기라도 오고 또 진짜 2차까지 와버리면 너무 억울해. 나 그거 못 참아. 참으셔야 돼요. 참아야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경주였었고요. 자, 세 번째 경주입니다. 1300m. 예, 뭐 요 경주는 조금 이렇게 약간만. 그나마 이제 요 경주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인기권이 얼마나 인기를 끌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어먼마필들 서던맨 지난번에 제가 문세영 기수 탔는데 인기 뭐 5위예요? 믿지 말라 그랬죠. 뭐 이런 말은 근데 오늘은 좀 무시 못해요. 왜냐면 상대가 너무 약해요. 그다음에 최강매지 공백기 만세 이거 얘도 이제 등치 커져 후적 뛰는 마필이죠. 근데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낮에 걸음이 나와서 그건 안토니오 기수 잘 탔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어떤 얘가 갖고 있는 체형이 보면 공중공중 뛴다고요. 근데 그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조금 주폭을 짧게 해가지고 너 라스트에 조금만 더 뛰어. 라스트에 다 풀어주는 거죠. 다 이제부터 네 맘대로 뛰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4코너까지 올 때까지 기수가 그거를 해주는 게 기수의 역할이죠. 막 위로 뛰는 거를 낮춰주는 거예요. 주폭을 짧게 해가지고 낮춰줘야죠. 그래야 힘을 들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라스트에 가서는 뭐 위로 가든 뭐 옆으로 가든 뭐 뛰라는 거였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 또 천년의 고든 외곽 걸음 느리죠. 얘도 뒷심이 없는 마필이고. 근데 여기에 눈에 띈 마필이 10번 베스트럭키입니다. 지난번 실전에서 보니까 조금 뒤처지긴 했습니다. 뭐 그리고 상대도 강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 라스트에서 올라올 때 보면 자세가 참 좋아요. 막 문정경 기수 특유의 막 그냥 두들겨 패는데도 말이 흔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뭐 이런 경주, 이렇게 느린 경주에서는 뭐 순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바짝 붙어가서 조금 더 힘을 안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축으로 좀 가볼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300m. 자, 요 경주도 이제 3경주가 뭐 좀 중급의 배팅 경주라면 요 경주는 이제 조금 중보다 조금만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11번 솔개바람입니다. 솔개바람. 그 럭키법전이 있고 스타리스트가 조금 걸리적거리긴 하는데 안쪽에 이제 킹 오브 룰즈가 선행을 갑니다. 가기 때문에 이 킹 오브 룰즈도 마찬가지죠. 아주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말 잘 안 드리는데 이 킹 오브 룰즈 여러분들 좀
조금 이렇게 복귀 좀 하시는 분들 보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얘는 자꾸 한쪽 발만 쓰잖아요. 그 멀로 기수가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조교 때도 안 고쳐지고 실전에서도 안 고쳐지고. 근데 이번에는 선행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뭐 펜스 타고 오는데 뭐 얘가 뭐 어디 두들겨 패면 펜스를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직진밖에 못해. 그렇다고 얘가 뭐 바깥으로 기대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으로 기대는데 오른쪽 채찍을 대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직진으로 해야죠. 예. 그런 이런 게 그런 이점에 이런 게 외곽에 있으면 정말 좀 빼고 갈 텐데. 그다음 백색강 책에도 지난번 보세요. 1번 게이트에서 토요일째 말씀드렸던 골든 게이트처럼 나오니까 어때요? 거기에 이렇게 푹 숙이고 제일 빨리 나왔어요. 제일 먼저 나오지는 않지만 빨리 나와가지고 얘도 가속이 안 나요. 가속이 안 나오는 게 뭐예요?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솔개바람인데 얘가 다른 게 아니고요. 뭐 얘가 월등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뛴 것도 그렇고 그 이전에 그 다나카 누구 다비드 기수인가 뭐 누군가가 이길 때도 보면 상대가 약했어요. 근데 오늘도 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센 상대는 없는데 얘가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거기다가 제가 저 컨디션이면 이혁 기수가 좀 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말입니다. 이혁 기수가 타면 아마 거의 뭐 제 생각대로 전개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혁 기수가 좀 타길 기대했는데 뭐 조건이 다 좋아졌어요. 컨디션, 이혁 기수, 뭐 경주 흐름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좀 공략을 좀 해볼까 이렇게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경주였었고요. 자, 5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그렇습니다. 이제 건드려 보기는 싶은데 이게 믿음이 안 와요. 거리가 1300m입니다. 왜 믿음이 안 오냐? 일단 이 경주에서는 이제 스피돔하고 케미블루하고 어마무시가 이 스마필이 지금 인기 1, 2, 3 상단에 있을 겁니다. 상단에 있는데 자, 이 케미블루는 지금까지 보면은 전부 다 운이 좋은 건지 어쩐 건지 외곽에 있었어요. 10번, 12번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오면 모래를 안 맞아. 이 고개 이렇게 들고 뛰는 마필. 그 얘는 어떤 우리나 뭐 이런 뭐 비루투스 이런 마필들 자기가 갖고 있는 체형에 따라서 그 주행 자세가 나오는데 얘는 뭐 거의 제가 이제 그런 마필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죠. 등치 큰 마필들 하나로 묶어버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뭉뚱거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우리도 그렇고 아까 비루투스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얘네들 다 달라요. 다른데 하나 같은 게 뭐냐면 덩치에서 나오는 느린감이에요. 느린감. 거기다가 얘는 비루투스는 좀 뻣뻣하고 얘는 유연하지만은 뭐예요? 간결하지 못한 발심을 갖고 있다고 했죠. 얘는 뻣뻣하고. 근데 이 케미블루는 보면 뭐냐면 고개가 들려있기 때문에 등치가 커요. 등치가 큰 데다 고개가 들려있기 때문에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발이 여기 있다면 이 발이 앞발이에요. 앞발이 얘가 이렇게 뛰어요. 남들은 이렇게 뛰는데 얘는 이렇게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앞발이 그만큼 많이 따라 올라가겠죠. 고개를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중공중 크게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폭으로 뛰어요. 주폭으로 뛰니까 선행 갔을 때 박태종 기수가 선행 갔을 때 뒤에서 문학의 카티한테 덜미를 잡히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는 뭐 누구랑 문세영 기수가 맞짱 가서 이겼어요? 졌죠. 코린한테 또 져요. 근데 코린도 보면은 한쪽 발만 쓰는 마필이죠. 그날도 보면 왼발로만 쓰고 와요. 좀 있으면 나오는데. 그런 겁니다. 이 케미블루가 자,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얘가 갖고 있는 주행 자세를 말씀드리는, 물론 장점도 있어요. 단점만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다가 제가 플러스를 하려고 그런 거. 단점을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 단점을 장점은 뭐예요? 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를 해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10번, 12번 계속 외곽에 있어서 모래를 안 맞았는데 이런 높은 주행 자세를 갖고 있는 마필이 3번 게이트는 예? 쥐약일 수 있다 이거야. 모래를 더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만약에 앞에서 갇히면 안에 갇히면 얘가 힘이 좋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라도 아마 조금 말하고 싸울 겁니다. 조금 당겨야 되겠죠? 예, 약간 당길 겁니다. 당기면 당겼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말하고 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힘 안배를 하다 보면은 너 더 좀 힘을 안배를 해야 돼라고 해서 기수가 조금 주먹에 힘을 주면 그때 이제 막 고개를 쳐들어요. 그러면 딱 여러분들 저 새끼 땡기고 있네. 땡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말한테는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런 불리한 점. 자, 그 다음에 이 5번 어마무시입니다. 이전에 그 멀로 기수가 탔을 때 1300에서 섰어요. 또 쓰면 어떡하죠? 1000m? 지난번에도 보니까 뒤에서 막 앞에서 뭐 쌈박한 탄력을 1000m인데도 불구하고 쌈박한 탄력을 안 내요. 근데 오늘 선행이에요. 선행인데 1300m래요. 그 조건은 선행이라는 좋은 조건이고 불리한 조건은 지난번에 섰는데 얘가 갖고 있는 1000m나 1300에서 보여준 거면 누군가 와서 압박을 하면 얘도 쓸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임기현 기수가 있어가기 때문에 누가 나와버리면 내줄 수 있어요. 근데 따라가서 얘가 이긴 적이 없어요. 아직 2번밖에 안 뛰었지만. 자, 그 다음에 스피드홈입니다. 주행심사. 첫 번째 주행심사 모래 맞고 불합격. 불합격이에요? 1분 4초죠? 불합격이네요. 불합격. 1분 4초를 뛰었어. 한 번 더 연습해. 지난번에 2번 게이트에 선행 가. 모래 맞이. 일단 선행을 가서 힘쓰고 가니까 어때요? 그거 주로 가벼운데도 라스트에서 조금 무뎌지죠. 근데 이번에는 하여튼 기본은 있어요. 기본은 오히려 어마무시나 이 누구죠? 케미블루보다 더 좋은 기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쪽에 3번 케미블루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라면 선행 가려고 할 거고 어마무시 선행 갈 겁니다. 얘가 지금 바깥으로 나가서 선행을 가요? 그러니까 셋이서 지금 어떻게든 간에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 경주에서 가장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게 없네요. 예. 그러니까 세마필에서 그렇게 싸워도 오나요? 이 소울리 마제스티 문화리오도 지난번에 너무 좀 상대가 약했어. 맨하튼 뮤직을 못 이겼어요. 그것도 1200m에서 1300에 갔다라는 거는 좀 뒤에서 얘네들 싸우면 뒤에서 날라오겠다. 이런 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경주는 건드려 보고는 싶은데 건드리긴 조금 위험한 그런 경주입니다. 5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자, 이제 최강신기 승분전인데 지난번에 이게 제가 거리를 잘못 봐가지고 여러분들 우완술부 좌상이네요. 10월 6일날 뭐 조교 열심히 하던데. 자, 일단 뭐 지난번 보여준 그런 정도면 뭐 상대는 뭐 약하긴 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금 뭐 특별하게 좀 뛰는 맛 필요 없는데 일단 황금도예제가 당대질주 이게 지금 거리 검증이 안 돼 있는데 지난번 뛴 만큼만 뛰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디언 보스 이거 결정력 없죠? 참 결정력 없어요. 근데 하자는 없어요. 전 구간에서 뛰는 걸 보면은 뭐 저 정도 뛰면 또 라트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와요. 이전이죠. 남쪽 나라랑 들어올 때 남쪽 나라 들어올 때, 그때 제가 축으로 추천드렸었는데 뭐 남쪽 나라부터 다 있었죠. 종암공주는 없었어요. 근데 그날 뛰는 거 봐가지고 그 편성에서 뭐 자세도 하자 없잖아요. 전혀 뭐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뭐 멀로 기수가 잘못한 거 뭐 있기야 있겠지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못 찾아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뭐 얘네들이 이렇게 세지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황금도예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김용근 기수가 선행도 갔다 취입도 했다. 근데 어떻게 뛰어요? 아까 비루투스랑 뛰어요. 비루투스 모양 뛰어요. 몸은 안 움직이고 발만 움직여. 그러니까 발이 기역자야. 포크레인. 여러분들 그 다음에 뒷다리가 뭐예요? 깨금 뒷다리야. 깨금처럼 뛰어요. 부드럽게 촥촥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깨금 그거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자꾸 네 다리가 얘 보면 다른 애들보다 공중에 많이 떠 있어요. 힘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1700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
힘을 안배해서 한 발 쓰겠다. 이현종 기수가 타는 이유가 그거겠죠. 자, 문제는 이제 시티 챔프입니다. 이전에 그 이동화 기수가 탔을 때 추천드려서 실패했죠. 지난번에 제가 약이 올라서 한 번 더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컨디션 좋아요. 근데 얘도 보면은 이 황금 도야지에 비슷한 그런 걸 갖고 있는데 황금 도야지의 어떤 그 주행 자세가 어떤 표본이라면, 그런 유형의 마필의 표본이라면 얘는 거기서 조금 처져요. 또 거의 비슷한, 그런데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등치를 갖고 있어도 계속 좀 헤매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박윤규 조사내로 옮겨가면서 조교를, 이마필 조교를 어떤 뭐 좀 색다르게 패턴을 바꿔버린 거예요. 패턴을 바꿨는데 얘가 그게 걸맞은 거야. 얘한테 맞았어. 맞는 옷을 입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동화 기수가 처음에 탔을 때 바로 추천드렸고, 지난번에도 또 추천드렸었는데 잘 탔죠. 근데 이마필이 이경주에서 어디 와요? 13초, 14초, 14초 저 깡바닥에서 분민호 기수가 취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경주는 좀 애매해. 얘가 이럴 때 이제 찬스죠. 어떻게 보면 보여준 능력은 가장 센 것 같지만 입상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 자, 12마리가 출전했는 7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그냥 넘어가자고. 왜냐면 지금 뭐 비카브리의 신공백기, 재앙의 별 이거 컨디션 아닌데 또 문세영 기수, 리빙스턴 승군전이라고 조교 살살하고 다녀. 비욘드 오버 말 컨디션 아니고, 라운세레나는 사이즈가 한 수 아래. 전복 캡틴 선행 가야 되는데 이경주 선행 못 가. 예, 얘는 고개가 높죠. 이 전복 캡틴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들 딱 아주 뭐 공부하기 딱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고개 딱 들고 코골레 하고 나오잖아요. 뭐 어떤 때는 안 하고 나오긴 하는데 거의 다 하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개 딱 들고 뛰잖아요. 리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듬 안 하는 앞에 선행 가야 쉬운 거예요. 따라가서는 힘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힘을 안 쓰고 간다 그래도, 예를 들자면 내가 선행을 실패했어. 무리가 이렇게 있어. 전복 캡틴이 여기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면은 유준아 네가 뭐 선행 가면 걔가 편하게 뛴다니까 그냥 선행처럼 타면 되잖아,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선행 가는 것과 여기서 모래 안 맞히고 선행처럼 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이 선행은 내가 가면은 뒤에서 나오는 걸 보고 뭐 나오는 거 뭐 그런 어떤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면은 이 페이스, 얘를 보고 가요. 얘는 얘 스스로 페이스를 갖고 가는 거지만 얘는 얘 페이스에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얘가 빨리 갔어, 따라가야 돼. 얘가 천천히 갔어, 좋죠. 뭐 그동안 괜찮은데 대부분 그런 경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행마가 얘가 페이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를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전복 캡틴이 선행이라 그러면 지 페이스만 가면 돼. 지 페이스만. 좀 누가 나오려고 그러면 시켜 들어가, 딱. 그건 농담이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게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따라가 보니까 쟤가 빨리 간단 말이야. 나도 따라가야 돼. 쟤랑 격차가 멀어지면 내가 취입이 안 될 수 있어. 이런 게 기수들의 심리거든요. 근데 취입마 같으면 괜찮지. 근데 전복 캡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행마인데, 선행마라고 봐야 되겠죠. 선행마인데 고개가 높은데 제가 내 말은 나한테서 걸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쟤를 놓치면 안 돼. 같이 붙어야 돼. 그 다음에 제가 서기를 기대고 내가 넘어가야 돼.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게 페이스,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 그러니까 기수들의 오판이죠. 오판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실수, 눈에 안 보이는 실수예요. 기수들도 그런 거를 탈 때는 모르죠. 딱 내려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동영상이나 이렇게 그 재방송할 때 보면은 저러지 말았어야지.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예.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8경주입니다. 썬더블레이드 흑전사, 뭐 톱브레인, 이거 뭐 별로 뭐 돌아오는 아침에 태영이 막 복병 많은 도사리고 있고 인기마들은 또 뺄 수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경주 뭐 시간은 좀 있어요. 있는데 이 경주는 좀 원래 시간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합니까? 썬더블레이드 흑전사 이거 안으로 기대는 것만 아니면 더 뛸 말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그래서 1600일 때도 제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지. 문제는 돌아온 아침이죠. 8주 만에 나오고 얘가 무릎인가 어디가 좀 많이 아플 겁니다. 그 건염이 나와 있네요. 예, 건염, 여기 구절에서부터, 그러니까 사람 손목에서부터 무릎 위로 오는 요 뒤에 보면 이렇게 우리 사람으로 치면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입니다. 건이 뭐 건에 이제 늘어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이 건의 여 안에는 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건이 완충작용을 하는 거죠. 완충작용, 이렇게 어떤 스프링 역할을 하는 겁니다. 땅에 디디면 팅팅 튕기져 올라오라고. 근데 이 건이 예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건이 이게 늘어나거나 뭐 좀 염증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딛는데 어떻게 해요? 주폭이 짧아지죠.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생기면은 뭐 좀 쉬고 좀 이렇게 뭐 약물 치료 좀 하고 그러면 되는데 건이 늘어나서 한번 재생이 안 돼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어나면은 염증이나 이런 것들은 옆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치료해 줄 수 있겠지만 이 건이 늘어나면은 거의 다 태워버려요. 그거를 그냥 완전히 예전 같으면 막 이렇게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태워버리니까 이게 건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건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오른쪽 다리는 건이 있으면 촥 제 정상적인 걸음을 걷는다면 얘는 이렇게 짧아져요. 못 뻗어요. 그리고 또 올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한쪽 발로 뛰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니까. 불편하니까. 아프다기보다 불편하죠. 이게 싹 태워버리면 뭐 아픈 거는 못 느낄 거예요 아마. 거기 이제 다 이제 통증을 없앴기 때문에 염증이나 늘어나거나 그러면은 그 통증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상적인 건 쫙 뻗어나가지만 요거는 짧게 간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그럼 구절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무릎도 마찬가지고. 이 건, 뭐 이게 제일 경주력이 제일 크죠.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뭐 요배통이라든가 이런 거.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57kg? 57kg의 부담 중량, 장거리. 물론 얘가 장거리 장추열 기수가 1700에서 한번 입상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 잘 탔거든요. 그때 불량주로였었어요. 제 기억에. 그런데 그날도 보면은 사실 간신히 왔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뛰었는데 못 왔나 그랬을 거예요. 맞나? 제 기억에.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거리 검증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프고 난 후에 57kg의 부담 중량, 장거리 이런 것들은 좀 적응할 때까지 좀 경험하는 걸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8경주 썼고요. 자, 9경주 가겠습니다. 뭐 롤러브레이드하고 이제 최강팀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여러분들 이제 롤러브레이드 1번입니다. 최강팀이 4번이고 지난번에 이제 맞짱 가서 졌어요. 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장군멍군이죠. 치고 받았습니다. 한 번씩. 근데 둘 다 그때 이 최강팀이 하나 달라진 게 뭐냐면 조교를 조금 약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그런 거를 느낀 것 같아요. 조교를 조금 지난번보다 조금 약하게 했어요. 나츠에서 탄력이 안 나왔다. 맞짱 까고 있는 상황에서 사콘을 돌 때 같이 돌았는데 거의 같이 돌았는데 나츠에서 탄력이 아마 본인 생각엔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교를 좀 세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간 조교를 조금 약하게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두마피를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예. 뭐 2배를 안 넘어가겠죠? 2배를 안 넘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삼복승식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말 하나 좋아진 게 있는데 누구냐면 이 KN 노드입니다. KN 노드. 자, 이마필은 뭐 데뷔전 때 뭐 김영근 기수가 막 무리하게 전개 막 했지 않습니까? 조금 초반에 이제 이기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이 말이 완전히 힘이 차가 이마필 생김새가 참 좋아요. 이제 회색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뭐랄까 거부감? 저는 회색마를 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당시에 그 김영근 기수가 데뷔전 때 한 주인가 2주를 연기를 했어요. 골막염 때문에.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죠. 골망염 여파 때문에 라트에서 걸음이 없거나 데뷔전 때 인기였는데 못 들어오거나 막 그랬었습니다. 제 기억에. 이거 둘쳐보면 너무 오래 가니까 그냥 가자고요. 자, 근데 요즘에 와서 그게 다 완전히 회복을 했고 등치도 좋아요. 좋고 뭐 유연성, 유연성보다는 근성 쪽에 조금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번 게이트고 뭐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선행은 누구예요? 스트레토라든가 탁트인 이런 마필이 가겠죠. 근데 지금 보여준 그 탁트인이나 뭐 이 스트레토가 아니라 누구죠? 레전드 스톰 이런 마필들인데 최강팀이나 이 롤러브레이드의 어떤 그 사이즈가 다를 거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뭐 레전드 스톤 같은 경우도 나오겠죠. 스트레이트 나오겠죠. 뭐 나올 겁니다. 나오고도 제가 생각할 땐 롤러브레이드나 최강팀의 어떤 그 기록상으로는 0.2초 차이인데 나와서 스피드가 다를 겁니다. 근데 거기에 쫓아갈 수 있는 말 딱 하나가 누구냐면 KN 로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현재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근데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경기에서 잠재력 있는 마필 롤러브레이드나 최강팀을 여러분들을 좀 많이 높이 평가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높이 평가해야 되겠죠. 근데 이 초인 강자도 지금 제가 봤을 땐 이 세 마필보다 컨디션은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직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힘이 덜 차 있어요. 덜 차 있는데 어떤 하는 짓은 보면은 얘가 최고예요. 잠재력 측면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 얘네들을 이길는지 어떨는지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얘도 보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많은데 지금 이 세 마필, 롤러브레이드든가 KN 로드라든가 이 최강팀보다는 조금 힘이 덜 차 있지만 좀 눈여겨봐 주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저거 뭐 배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그냥 가야 되겠죠? 일단 뭐 11번 호크 행진국이 말이 컨디션이 좋아졌고 빅토리킹이 외곽에 있고 대천 유로가 선행이기 때문에 이거 무시 못하고 이 대천 유로 같은 경우 정말 얘는 선행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얘도 포크레인이에요. 포크레인인데다가 450km, 60km밖에 안 나기 때문에 좁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지구력이 없겠죠. 당연히 좁으니까. 거기다 발을까지 높이 써. 그러니까 선행 못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불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건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편성에서 얘는 선행이야 그러면은 못 빼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선행이야. 근데 어떤 때 갑자기 뭐가 튕겨져 나오면은 그냥 깨고락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도 되는, 아무렇게 타도 되는 마필, 이런 마필이 좋죠. 그냥 뭐 도안이면 모식으로 선행 가면 돌고 못 가면 못 돌고 이런 말은 배팅을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11번 호크 행진이 좋아졌다는 말씀 드렸죠. 선 오브 썬더가 말 컨디션이 아니고요. 이거 컨디션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아니냐. 말이 얘도 보면 조금 뻣뻣해요. 지금 얘도 보면은 뭐죠? 선 오브 썬더도 470km, 60km 아주 좋은 체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조금 뻣뻣해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다가 뭐냐면 발을 너무 자주 바꿔요. 그럼 어디가 아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게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한번 쳐다보세요. 그냥 뭐 안 돼.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좀 더 이렇게 보시고 네가 잘못 봤다 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좀 그런 안목도 좀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경주 가겠습니다. 마지막 경주도 이제 뭐 가속 불패입니다. 가속 불패 생마필이 있는데 뭐 지금 러닝 스톰이 조금 컨디션이 아니죠. 하바나 찰리 1군 조금 말은 좋아요. 이 마필은 제가 매번 아니다 그랬는데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기다 그럴 때는 한 번 지금 계속 못 들어오고 있어요. 1군 올라가서 참 이런 마필들은 저하고 반대로 가는 마필이고요. 자, 이스트팔로서 뭐 지난번에 선행 못 가니까 조금 늦었죠. 그래도 뛰었다라는 거. 장산 와일드도 지금 직전에 이제 뭐 상대가 약했었고. 남는 마필은 가속 불패밖에 없어요. 상간마마요. 상간마마가 여기서 선행을 가면 좋겠지만 선행을 못 갈걸요.
그냥 못 가는 걸로 봤는데 거기다가 이 김덕현 기수의 57kg면 7, 8, 9 예, 장산와일드 상감마마 어너드 스마트원 이런 마필들이 선행해요. 그다음에 안쪽에 3번, 4번, 5번 이런 마필들이 빠르기 때문에 예, 상감마마가 이 지금 취향 공백기에 김덕현 기수의 57kg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속 불패인데 가속 불패의 어떤 그 능력은 사실은 좀 처지죠. 근데 지금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고 나머지 마필은 뭐가 있나요? 어나더 스마트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가속 불패가 축은 아니에요. 글로벌 캡틴이 축인데 이제 후차권에서는 제가 컨디션이 좋은 말이 이제 좋아진 말이 가속 불패다라는 얘기고 말씀드리는 이스트팔로스 데려가야 되겠죠. 하바나 찰리는 뭐 사이즈상 그렇고 장산와일드도 사이즈상 그렇고 남는 건 러닝스톰이에요. 사이즈가 앞서 있는 건 러닝스톰, 이스트팔로스, 가속 불패. 글로벌 캡틴을 축으로 해서 요 세 마필이 후착 싸움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속 불패가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얘네들 러닝스톰이나 이스트팔로스보다는 사이즈는 조금 아래다.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불리한 점은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장점은 뭐예요?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좀 가미를 해서 좀 분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11경주였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0월의 마지막 주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평화롭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